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10월 4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하루 휴일이었습니다. 휴일 전후로 많은 변화가 좀 감지가 좀 됐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하루 휴장인 게 이번에는 뭐 좀 다행이지 않을까는, 다행이졌지 않을까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휴장 전에 글로벌 R에 대한,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글로벌 시장에 우려감 부분들을 제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이틀 동안 미국 다우존스는 3%, 나스닥도 2%, 유로 스톡스 50은 4%, 일본 니케이는 2%. 그나마 첫 번째로 오늘 시장은 글로벌 R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공포, 후퇴,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심리죠. 불안 심리로 조금 전에 2에서 4% 정도 변동성이 글로벌 시장에는 진입이 좀 됐는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일단 넘어왔어요. 근데 오늘 그 오전장에 조금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 1% 정도 반등을 좀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유가도 우리가 62달러를 봤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며칠 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52달러 선으로 유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예요. 두 가지가 중첩이 좀 됐죠. 글로벌 침체에 대한 불안 심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원유 재고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면서 유가가 50달러 선 초반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피 유가가 65, 75달러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뭐라 할까요? 좀 관리가 좀 들어간다는 표현을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우리가 아람코 상장 20달러 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아람코 상장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빠지지는 않을 거다. 30달러 선에서 그 바닥이고, 반대로 75달러 선, 70달러 선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원유 재고가 300만 배럴 증가하면서 유가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중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유가도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채, 글로벌 시장의 국채도 급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나스닥 1% 상승을 한 이유를 하나를 꼽는다 하면 미국의 9월 고용지표 있죠. 고용지표가 그래도 그나마 양호하게 나왔어요. 어제 휴장일 때 보시면 미국의 9월 서비스업 PMI 월가 예상 하에, 8월 공장 수주 월가 예상 하에, 그 다음에 유로존 8월 소매 판매 0.3% 증가 월가 예상 하에, 다 예상치보다 경기지표죠. 유로존이 특히 미국도 물론 미국이 이제까지 버텼다면 유로존은 항상 긍정적이었을 때가 2분기, 3분기 내에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월 2일날 마감 브리핑 때 글로벌 R에 대한 공포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 후반, 자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9시 전, 8시에서 9시 정도 되면 삼성전자 AB 실적 부분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 발언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나스닥 상승은 미국 9월 민간고용 13만 5천 명으로 월가 예상 상회를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반등 요건을 진행했다라는 그런 측면 부분들을 첫 번째 보실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다음 주 이제 북한과 북미 간의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 내용 이제 주말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어제인가요? 미사일 발사를 성공을 했어요. 이 미사일이 상당히 잠수하면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에요.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수면 아래에서 미사일이 발사돼 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휴일장에 중국 70주년 풀 동영상을 봤습니다. 절도 있게 착착착 진행하고 마지막 군사 퍼레이드, 비행기가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도열을 하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도열할 때 마지막에 이제 둥펑 미사일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둥펑 미사일의 여러 가지 버전을
보니까 너무 탐나요. 우리나라도 저 정도의 무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본이 까불지 못할 때인데 라는 생각 부분을 하는데, 북한도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입니다. SLBM으로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대비 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사실은 북한이 한 1990년대 만들어 놓은 잠수함이 로미오급이랍니다. 근데 이게 작전거리가 한 7,000km 정도 되나봐요. 그러면 이 작전거리 7,000km하고 어제 발사한 잠수 탐단미사일이 결합이 됐을 때는 이 거리가 상당히 훨씬 더 미국까지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발사한 것은 이제 오늘 협상 카드의 측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미국도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이번에 같이 발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주말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미국이 이후에 9조 원대 관세 폭탄을 지금 예고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타는 이 비행기가 아니에요. 에어버스의 불법 보조금 책임 물어서 관세 부과제 WTO에서 미국이 이겼어요. 에어버스가 분쟁이 승소해서 미국에 25% 징벌적 관세를 하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미국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북미, 남미, 남미 지역 있죠. 그쪽 나프타, 제2의 나프타 협상 부분도 진행할 때 보면 뭔가 다른 그 부분, 특히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쪽에 구매를 확대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몰고 가죠. 그래서 이후에 9조 원대 관세 폭탄, 이것은 WTO 승소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측면 부분을 보시고, 메인은 다음 달이에요. 자동차 관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론 이걸 이용해서 나토의 뭐 분담비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그걸 강압을 시키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탄핵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생소한 인물이, 저도 약간 생소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민주당 후보가 누가 있냐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분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바이든을 이겼어요. 지금 대선 후보에서 앞질렀다고 해야 되나요? 바이든 같은 경우 최근에 아들 문제가 우크라이나와 연관됐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이 트럼프까지 불똥이 튀면서 탄핵을 발휘하겠다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도 좀 했죠. 근데 바이든이 엘리자베스 워렌보다 지기 시작했어요. 워렌이 만약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면 이것도 불협화음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참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죠. 아무튼 워렌이라는 사람은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이든을 이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구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탄핵이라든지 그 다음 민주당 후보 부분들이 경선이 진행되면 될수록 트럼프는 뭔가 그림을, 퍼포먼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그 현상에서 오늘 북한의 김명길이 스톡홀름에 도착해서 북미 비핵화 협상, 실무 협상 부분들을 시작을 좀 하고 있죠. 조금 생산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 내용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추가 업데이트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이번에 그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멧돼지 사체에서 지금 추출돼서 감염 경로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모닝 브리핑에서 키워드를 정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휴장하는 동안, 다행스럽게 휴장하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부분들의 3, 4%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휴장 때문에 좀 비껴갔고, 오늘 나스닥은 미국의 9월 민간 고용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나스닥 1% 반등을 이끄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파월 연준의장의 코멘트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측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